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 경제가 원자재 파동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자재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가격까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국제 찰광석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요. 2020년에 톤당 120달러 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230달러 가까이,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른 거니까요. 이게 엄청난 폭등이죠. 이렇게 찰광석의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중국의 건설, 자동차, 가전, 기계, 조선산업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유기를 맞게 되니까 중국 정부 당국이 당황해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5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장 가동을 줄이면서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기사에서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남부의 제조업 중심지들이 휴업이라든지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이 광둥성 전역에서는 이 철강 주조에서 가전제품 공장 일까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생존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 철과 강철 주물을 공급하는 광둥성의 최대 공장 중 하나인 모던 캐스팅은 아예 주조 재료비가 회사 총 이익을 훨씬 초과했고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 공장 가동을 절반 이하로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후어, 그러니까 WHO라는 이 철강 회사는 지난해는 한 5천 톤의 철강을 생산했었는데 올해는 절반 수준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근로자들의 수입 또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철강 회사뿐만 아니라 이 찰광석 같은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가전사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제품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가전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회사 수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에 찰광석이 필수 원자재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전제품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이런 여러 기계에 두루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철강업체라든지 전자산업업체들은 한결같이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는 한 솟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 중앙정부조차 뾰족한 이 타개책이 없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최고 경제보좌관인 류허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국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지난 4월 초에 높은 상품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잠재적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국가기관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든지 품귀 현상을 단속도 하고 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중국 최고 경제기획기관인 국가개발개혁위원회도 철광석이나 철강 구리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만난 다음에 발표한 성명에서 가격 담합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 사재기, 투기 행위 등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원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건 허황된 공포탄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구리라든지 철광석, 또 아이언, 니켈, 알루미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금속 가격이 최근 몇 주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은 이런 세계적인 현상에다가 품귀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충격파로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이렇게 철광석과 관련한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호주에 대한 전랑 외교로 인한 후유증 때문입니다. 호주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급기야 중국이 호주에 대한 전면적인 무역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실시한 조치가 호주산 석탄을 비롯해 가지고 뭐 와인이다, 소고기다 이런 농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를 시켰죠. 그런데 그런 중국의 판단은 오히려 부메랑이 돼 가지고 중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이 광둥성을 비롯해 가지고 중국의 산업지대에서 석탄 부족 때문에 정전 사태가 잇따랐죠. 이거 지난번 우리 와이타임스가 자세히 분석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주산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가했던 중국입니다만은 정작 철광석에 대해서만큼은 이 눈꼽만큼도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호주산 철광석이 품질도 가장 좋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이를 위해서 철광석 수입량 11억 7천만 톤 중에서 60%에 해당되는 7억 톤 정도를 호주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호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죠. 호주 아니면 수입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호주가 세계 최대의 철광석 생산국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이 갑이 돼가지고 호주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면서 큰 소리를 쳤죠. 근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철강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호주가 갑이 돼가지고 배짱 부리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해줄까 말까 거론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당황한 중국이 주 수입선을 브라질로 옮겨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또한 신통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두 번째 철광석 생산국이던 브라질이 지난 2015년 11월에 이 철광산 산마르코 댐 붕괴 사건 이후에 생산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남미 전역을 핥히고 가면서 철광석 생산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브라질 최대 철광석 공급사인 발레의 철광석 생산량이 6,804만 5천 톤인데요. 이건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무려 19.5%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은 급기야 아프리카 지역에서 철광석을 수입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왕이 외교부장까지 직접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또 서아프리카 기니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광산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게 당장 호주산을 대체할 생산처를 얻는 데는 이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기니 같은 데는 항만 시설도 안 돼 있고 이런 인프라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호주산 철광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호주는 오히려 중국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중국은 당장 더 많은 철광석이 필요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철광석을 수입해 오고 싶은데 호주는 중국의 그런 사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주의 콧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죠. 중국도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 자,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철광석 수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중국은 진퇴양난이죠. 시진핑 주석이 약속한 대로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려면 대대적인 인프라 확대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주의 철광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호주하고는 이미 대판 싸웠잖아요. 사이가 안 좋을 대로 지금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중국이 이 호주에 사정할 명분도 없고 또 호주에 고개를 숙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은 호주의 철강 업체에다가 일부러 공급을 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다고 그럽니다만은 호주 당국은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묵묵부답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 지난 5월 5일 호주하고 전략적 대화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일단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중국은 기회를 봐가면서 호주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호주산 철광석 수입 중단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카드는 호주에게도 상당한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부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철광석 수입선 다변화를 깨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호주산 철광석을 대체하려고 그러면 최소 5, 6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확실히 보장된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호주산 철광석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가는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중국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그 카드를 쓰게 되면 호주도 당장 피해를 입겠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탈출하는 전 세계적 흐름 때문에 호주산 철광석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금방 그 피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들 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하고 외교적 충돌을 강하게 받자 중국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은 휴전 상태로 들어가자 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푸단대학교의 국제관계학자인 송루정 교수는 더는 쓸 경제보복 카드가 소진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휴전을 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자재 가격 폭등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이 중국 정부 당국이 세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중국에게는 엄청난 악재로 다가온다는 거죠. 세계은행은 금속은 30%, 농산물 가격은 14%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철광석이나 이런 원자재, 금속 문제, 그리고 농산물, 전부 중국이 철저하게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빨리 회복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러면서 신흥국들은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계은행이 그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자, 문제는 중국 경제가 가성비를 내세우는 가격 경쟁력 우위 전략을 사용하는 구조라는 점이죠. 당장 가성비 최고의 중국 가전업계들이 샤오미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의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분기 GDP가 24조 9,31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눈속임일 뿐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1분기 GDP가 6.8% 감소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비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전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겨우 0.6% 상승했을 뿐입니다. 이 수치는 올해 1분기 상승 목표치인 1.5%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경제 상황이 아직 경제 성장률에 본격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의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의 영향은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중국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솟아날 구멍이 그리 밝아 보이질 않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원자재 공급을 늘리고 또 투기 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촉구에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외교는 평소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윽박 지르고 힘만 믿고 그런 거죠. 윽박 지르고 하는
그런 전랑 외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제적인 인심은 인심대로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 모든 역효과가 경제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중국의 외교 실패가 경제에 얼마만큼의 충격파로 다가오게 될지, 또 중국 경제 성장률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이게 주목거리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